네, 안녕하세요. 크리스 이분날입니다. 전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헷갈리는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몇 간 빠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한 거니까 한번 쭉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흐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꽤 많이 찾아서 준비를 해서 영상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영상비를 조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소개됐던 치료제 종류에 대해서 한번 쭉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렘데시비르, 단일 항체 치료제, 덱사메타손인데 덱세메타손이라 적었네요. 나파모스타트, 니클로마 시드, 그리고 하이드로클로로킨, 칼레트라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름 들어본 애들도 있고 못 들어본 애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 중에 중간에 취소되고 그런 애들도 있었거든요. 어쨌거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번씩 다 급등주를 뽑아냈었던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있던 애들입니다. 내용이 좀 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렘데시비르입니다.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에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었는데 이후에 메르스에도 효과가 있어서 메르스 효과로 입증을 됐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FDA에서 렘데시비르 긴급 사용 승인이 났었고 10월 22일 날 첫 FDA 승인 정식 코로나 치료제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는 현존하는 첫 코로나 치료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렘데시비르 관련주는 파미셀입니다. 파미셀이 뉴클레오시드, 그러니까 렘데시비르의 주 원료인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뉴클레오시드 시장의 80% 이상을 파미셀이 시장을 점유 중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처음 들었을 때 파미셀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미셀이 굉장히 힘이 약합니다. 못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내용이 좋다고 무조건 치고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맥스로텍. 맥스로텍이 인수한 성운 파마코피아 렘데시비르 원료 상용화 기술에 개발했고 인도인가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에다 기술 수출까지 했습니다. 진원생명과학. 요 진원생명과학의 2대 주주인 기업 이노비오가 코로나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그 렘데시비르랑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엮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에스티팜. 이것도 역시 파미셀과 마찬가지로 주 원료 뉴클레오시드 생산 중이라고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항체 치료제가 에볼라 독감에 사용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 혈장 안에 항체라는 면역 체계를 간직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을 쪽 뽑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치료를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9일 날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라일리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11월에 임상 3상 시작했다라는 뉴스 나왔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 쭉쭉 올라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항체치료제 관련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체치료제고 녹십자는 혈장치료제입니다. 셀트리온이 만드는 항체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한테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녹십자가 만들고 있는 혈장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한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항체치료제는 2상과 3상 동시 진행해서 단점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데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올해 중으로 얘네들 우리나라에서 치료제 사용 승인 허가를 내줄 거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셀트리온과 녹십자 둘 다 말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관련주가 미친듯이 올라갔었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가 혈장 치료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단점이 피를 공급을 받아서 거기서 혈장에서 쭉 뽑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3명한테 뽑은 피로 1명의 치료 환자 그 약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량 생산은 좀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항체 치료제는 제넥신, 유한양행, 액플론
그리고 혈장 치료제는 시노펙스, 에스맥, 일신바이오가 있습니다. 참고로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그 분리막을 사용을 하는데 그 혈장을 걸러낼 때 사용하는 그 분리막을 시노펙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분리막은 2차 전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노펙스는 공과 계열이다라고, 의료 계열이 아니라 공과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덱사메타손 관련인데요. 덱사메타손은 염증 억제제입니다. 염증 억제제인데 이 사람이 코로나에 딱 걸리면 미친 듯이 기침을 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요. 감염 증상이 일으키고 이게 심해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덱사메타손이 그 염증을 치료해 준다. 그래서 BBC에서는 덱사메타손 투여 받은 중증 환자들이 사망률이 떨어지더라, 효과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덱사메타손 관련주는, 이 덱사메타손은 염증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되게 흔하게 사용하던 그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강약품에서 부강 덱사메타손 정을 만들어서 판매 중이고요. 유한양행도 유한 덱사메타손 정, 이게 되게 많이 풀려 있는 거예요. 신일제약에서도 신일 덱사메타손 정, 뭐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풍제약은 약간 특이한데요. 신풍제약이 만들고 있는 피라맥스가 있는데 이게 덱사메타손이랑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작용이 그거보다 적다라고 최근에 연구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죠. 다음은 나파모스타트입니다. 나파모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항응고제와 급성 췌장염 치료제로 만들어졌고요. 한국 파스테로 연구소에서 렘데시비르보다 수백 배 우수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나파모스타트라는 이 제품이 말이죠. 제품?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그래서 제일약품이 나파모스타트 주성분을 개발하고 있어서 제일약품이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 제일약품은 나파모스타트 움직임보다는 백신, 화이자 관련주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더 크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로는 잘 아닌 것 같습니다. 뉴지랩 같은 경우에는 뭐 나파모스타트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니까 그 뭐 엮일 것 같고요. BC월드 제약이랑 종근당이 엮이는데,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백신을 딱 맞았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와가지고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BC월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겁니다. 그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해주는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백신 부작용 관련주로 엮였던 적이 있습니다. 니클로마사이드라는 애가 있는데 최근에 대웅제약이 미친듯이 올랐었죠. 그 대웅제약이 뭐 경구치료제를 만들었다, 그게 호이스타정이라는 애인데 이 호이스타정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주평가 변수 미충족으로 주가의 큰 분폭의 하락으로 판단, 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미충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호이스타정에 대한 실험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클로마사이드의 대장주는 대웅제약이었는데 그게 꺾였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웅제약의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면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다음은 하이드로로클로로킨. 이거 근데 치료제 너무 많죠.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냥 지겹더라도 하면 쭉 듣고 야 이런 게 있더라 라는 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같은 경우에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쓰다 보니까 관절염에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프랑스에서는 치료제 효과를 주장을 했었는데 미국 심장학회에서 연구 결과가 조금 별론데? 라고 지적을 하면서 뭐 한번 꺾였고,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이게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때가 트럼프가 야 이거 하이드로클로록신 이거 대박이야, 치료제로 대박이야 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었는데 FDA에서 6월 17일 날 하이드로클로로킨의 긴급 사용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뻥카를 좀 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취소된 거 뭐 관련주 알 필요 없죠. 다음 넘어갈게요. 칼레트라가 있습니다. 에이즈 치료제였죠.
이 히스토리가 보면 초반에 중국에서 에이즈 치료제가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으니까 이걸로 코로나를 막아보자라고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근데 WHO에서 컬렉트라를 비공고함으로 결론을 냈죠. 이것도 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쭉 진행해 보니까 대충 어떤 건 살고 어떤 건 죽고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임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신풍제약 피라맥스가 이상, 이것도 뭐 빨리 치료제를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이 치료제 관련주 애들 이상 지금 들어가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네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대웅제약은 나가리가 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풍, 엔지캠 생명과학, 부강약품 여기에 제넥신이 일상 통과하고 이상 들어가려다가 한번 말아 먹었죠. 싹 정리하고 다시 한번 다시 일상으로 다시 도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제넥신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백신 분야 쪽에서는 제넥신이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현재 나오고 있는 치료제 관련주들을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어본 애들도 있고 못 들어본 애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 올라간다 이거 뭐다 막 이렇게 그냥 너무 혼선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깔끔하게 뭐는 뭐고 이건 저거다 라는 거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주세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식 전문가였고요. 저희 채팅창 관련된 내용은 영상 하단 영상 설명란에 올려놨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감사합니다.